결혼 첫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피했어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죠.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잤어요. 이상했어요.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저를 안지 않았어요. 밤마다 소파에서 뒤척였죠.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용 컴퓨터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죠. 의료 재활 일지, 하반신 신경 손상, 수술 후 재활 진행 중. 남편은 장애인이었어요. 숨이 막혔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피한 이유를, 겁이 났다는 것을, 실망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요. 저는 지은이에요. 30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평생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미혼모였어요. 저를 낳고 혼자 키우셨죠. 아버지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죠.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일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교사가 됐어요. 어머니를 부양했죠.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을 쉬셨어요.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시간도 없었죠. 어머니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런데 학교 체육대회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이었죠. 34살이었어요. 키가 컸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미소가 따뜻했어요. 말투가 점잖았어요. 저는 그에게 끌렸어요. 정우도 저를 좋아했어요. 자주 연락했죠. 주말마다 만났어요. 영화를 봤어요. 밥을 먹었죠. 공원을 산책했어요. 정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죠. 위로해줬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6개월 후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무릎을 꿇었죠. 반지를 꺼냈어요. 저는 울었어요. 예수라고 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뻐하셨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준비를 했어요. 간소하게 했죠. 작은 예식장을 잡았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우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축하는 해주셨죠. 친구들도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왔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어요. 아름다우셨죠.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예뻤어요.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걸었죠.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정우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며 웃었어요. 눈이 반짝였죠.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서약을 했어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반지를 교환했어요. 정우의 손이 따뜻했죠. 키스를 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완벽한 신랑이었죠. 성실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숙소로 갔어요. 특실을 예약했죠. 넓고 깨끗했어요. 침대가 컸어요.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샤워를 했어요. 새 잠옷을 입었죠. 레이스가 달린 예쁜 잠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부끄러웠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정우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죠. 정우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돌아섰어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어색했어요. 눈빛이 불안했어요. 피곤하죠. 얼른 쉬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손을 내렸죠. 정우는 소파로 갔어요. 앉았어요. 휴대용 컴퓨터를 꺼냈죠. 일을 하는 척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혼자 누웠죠.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정우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침대로 오지 않았죠. 저는 서운했어요. 외로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신혼 첫날 밤인데 왜 저를 안지 않는 걸까?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어났죠.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 먹으러 갈까요? 정우가 말했어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식당으로 갔죠. 조식 뷔페였어요. 음식을 담았어요. 마주 앉았죠.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어색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젯밤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불편하셨을 텐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잠이 안 와서 일 좀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죠.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신혼집이었죠.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가구도 새 것이었죠. 저는 짐을 풀었어요. 정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봤죠. 저와 거리를 뒀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정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정우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있었죠. 잠을 자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왜요? 왜 침실로 안 오세요? 정우는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표정이 괴로웠어요. 미안해요. 소파가 편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소파가 침대보다 편할 리 없었죠.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싫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 앉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요? 왜 저를 피하세요? 신혼인데. 저는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손을 뻗었죠. 하지만 제 손을 잡지 못했어요. 주춤했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우의 눈빛이 슬펐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죠.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침실로 돌아갔죠. 혼자 누웠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며칠이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정우는 여전히 소파에서 잤어요. 저와 거리를 뒀죠. 손도 잡지 않았어요. 포옹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울었죠.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고민을 털어놨죠. 친구는 놀랐어요. 신혼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상한데.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닐 거야. 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죠. 정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를 피하는지.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씻으러 욕실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정우의 휴대용 컴퓨터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열려 있었죠.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견딜 수 없었죠. 저는 휴대용 컴퓨터를 봤어요. 화면에 자료 목록이 보였죠. 여러 이름이 있었어요. 업무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의료재활일지 2018.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의료재활. 무슨 재활을 한 걸까? 정우가 아팠던 건가? 저는 몰랐어요. 정우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아팠다고, 병원에 다녔다고. 저는 자료를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았어요. 믿지 못하는 것 같았죠. 욕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대용 컴퓨터에서 손을 뗐죠. 자리로 돌아갔어요.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정우가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저를 봤죠. 미소 지었어요. 뭐 보세요? 드라마요. 재미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우는 휴대용 컴퓨터를 집어들었어요. 방으로 가져갔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의료재활일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말하지 않은 걸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정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봤죠. 걸음걸이를 봤어요. 약간 불편해 보였어요. 한쪽 다리를 살짝 끌었죠. 아주 미세했지만 보였어요. 팔도 봤어요. 반팔을 입었을 때 희미한 흉터가 보였죠. 긴 흉터였어요. 수술 자국 같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 흉터는 뭐예요? 정우는 팔을 내렸어요. 숨겼죠. 교통사고였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정이 굳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커졌어요. 교통사고, 의료재활,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우는 숨기고 있었죠.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왜 숨기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정우와 장을 보러 갔어요. 큰 마트였죠. 카트를 밀며 걸었어요. 정우가 카트를 밀었어요. 저는 물건을 담았죠. 채소를 골랐어요. 과일도 담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걸었어요. 카트에 기대는 것처럼 보였죠.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밀게요. 저는 카트를 잡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표정이 굳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저는 놔줬어요. 정우는 계속 카트를 밀었어요. 하지만 힘들어 보였죠. 이마에 땀이 났어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혼자 힘들어하는 걸까? 왜 제게 기대지 않는 걸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날랐죠. 정우가 무거운 것을 들었어요. 쌀 포대를 들었죠. 비틀거렸어요. 저는 달려갔어요. 잡았죠. 같이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정우는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들어 올렸죠. 계단을 올라갔어요. 힘들어 했어요. 다리가 떨렸죠. 저는 따라갔어요. 불안했어요. 문을 열어줬죠. 정우는 쌀 포대를 내려놨어요. 주저앉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물을 가져왔어요. 건넸어요.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을 마셨죠.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정우는 숨기고 있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줘요. 뭘 숨기는 거예요? 정우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일어섰어요. 방으로 갔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답답했어요. 화가 났죠. 왜 말하지 않는 걸까? 저는 아내인데, 함께 사는 사람인데, 밤이 됐어요. 정우는 일찍 잤어요. 방에서 불이 꺼졌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봤죠.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우의 휴대용 컴퓨터가 생각났어요. 의료 재활 일지. 그 자료를 보고 싶었죠. 알고 싶었어요. 정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숨기는지. 저는 일어났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죠. 정우가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책상으로 갔죠. 휴대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정우 생일이었죠. 몇 번 시도했어요. 세 번째에 열렸어요. 자료 목록이 나왔죠. 저는 찾았어요. 의료재활일지 2018 발견했어요. 클릭했죠. 자료가 열렸어요. 문서였어요. 병원 기록이었죠.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첫 줄이 보였죠. 환자 이름 정우. 나이 30살. 진단명 하반신 신경손상. 저는 숨이 멎었어요. 하반신 신경손상.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었죠. 계속 읽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수술 진행. 재활치료 시작. 보행 가능 여부 불투명.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믿을 수 없었죠. 정우가 그런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하반신을 다쳤다는 것이.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더 읽었어요. 재활일지가 계속 나왔죠. 2018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치료받았어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기록이 상세했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았죠. 정우는 혼자 견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봤죠. 정우가 서 있었어요. 문 앞에 서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저는 일어섰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저기, 미안해요. 그냥. 정우는 다가왔어요. 휴대용 컴퓨터를 봤죠. 화면을 봤어요. 의료 기록이 보였죠. 표정이 더 굳었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몰래 봤어요. 제 사생활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상처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말을 안 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우는 휴대용 컴퓨터를 닫았어요. 손이 떨렸죠.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장애인이라서 불쌍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저는 다가갔어요. 옆에 앉았어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말해줘요. 제발 말해줘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죠. 눈물이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4년 전이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차가 들이받았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들었어요. 말없이 들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하반신 신경이 손상됐다고.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절망했어요. 29살이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죠. 정우는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았죠.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고통스러웠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걷고 싶었죠. 2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천천히 나아졌어요. 걸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불편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파요. 무거운 걸 들면 힘들어요. 정우는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쳤죠. 표정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당신한테 결혼하기 전에 겁이 났어요. 말하면 떠날까봐, 실망할까봐. 장애인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말 못했어요. 당신을 안을 수 없어서,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부끄러웠어요. 한심했죠.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그래서 피한 거예요. 소파에서 잔 거죠. 당신이 실망할까봐. 저는 정우를 안았어요. 꼭 안았죠. 울면서 안았어요. 미안해요. 몰라서 미안해요. 혼자 힘들었죠. 혼자 아팠죠. 정우도 저를 안았어요. 팔에 힘을 주었죠. 저는 정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같이 아파요. 같이 극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울었죠. 함께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정우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아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아파요. 무리하면 다리가 저려요.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그냥 조심해야 해요.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줄게요. 혼자 하지 마요. 같이 해요.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마른 얼굴이었죠. 고마워요.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어요. 저와 함께 잤죠. 손을 잡고 잤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비로소 부부가 된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정우와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날이었죠. 정우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혼자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정우는 결국 동의했죠. 병원은 컸어요. 재활의학과였죠.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퀴 의자를 탄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발을 짚은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는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정우를 진찰했어요. 다리를 검사했죠. 허리도 봤어요. 정우는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운동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에요.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의사는 저를 봤죠. 부인이세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환자분이 혼자 하려고 하면 말리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병원을 나왔어요. 정우는 말했죠. 미안해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부부잖아요. 정우는 저를 안았어요. 길 한복판에서 안았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정우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죠. 채소를 많이 넣었어요. 단백질도 챙겼어요. 정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죠. 저도 행복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았죠. 대화도 많아졌어요. 정우는 사고 이야기를 더했어요. 재활 과정도 이야기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낸 이야기들. 저는 들었어요. 눈물이 났죠. 정우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강인함에 놀랐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우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두 사람은 안았어요. 오래 안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오랜만이었죠. 결혼하고 정신없어서 자주 연락 못했어요.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어요. 지은아, 잘 지내니? 남편은 좋아. 저는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는 알아차리셨어요.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사실은요. 정우가 이야기했어요. 정우의 사고를, 장애를, 숨겼던 것을. 어머니는 들으셨어요. 말없이 들으셨죠. 이야기를 다 마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잖니.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잖니.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끄덕였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정우는 이미 이겨냈어. 이제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돼. 함께 행복하면 돼. 저는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알겠어요. 엄마, 잘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죠. 어머니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당신 일. 정우는 놀랐어요. 괜찮았어요. 화내시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죠. 오히려 당신을 칭찬하셨어요. 용감하다고, 대단하다고. 정우는 안도했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께도 말할까요? 제대로. 숨기지 말고. 정우는 망설였어요. 두려워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주말에 정우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이었죠.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버님도 계셨어요. 인사를 나눴죠.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함께 먹었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긴장됐죠.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말을 꺼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정우를 봤어요. 궁금한 표정이었죠. 정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저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반신 신경이 손상됐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놀라셨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뭐라고? 그런 일이. 왜 말 안 했니?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실망하실까 봐요. 아버님은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큰 일을 숨겼어. 결혼 전에도 말 안 했고, 지은이한테도 숨겼고, 목소리가 차가웠죠.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님은 저를 봤어요. 지은 씨는 모르고 결혼한 거잖아요. 속은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죠.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정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정우를 사랑해요. 어머님이 우셨어요. 눈물을 닦으셨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정우는 어머님을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서.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죠. 한참 후에 입을 여셨어요. 지은 씨가 괜찮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지은 씨 힘들 거야. 각오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며칠 후 시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만나자고 하셨죠. 저는 혼자 갔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죠. 지은 씨,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사는 거. 저는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힘들어질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혼자 해야 할 거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될 거고, 저는 말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을 봐야죠. 표정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정우 때문에 행복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우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걱정하셨어요. 우리 힘들까봐. 정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탓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만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죠. 누군가 알았어요. 정우의 장애를. 동료 교사가 물었어요. 지은 씨 남편이 장애인이래요. 사실이에요. 저는 당황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동료는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힘들겠다. 젊은 나이에. 불편하겠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어요. 학교 전체가 알게 됐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울었죠. 정우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저는 말했어요. 학교에서 다 알아요. 당신 일을.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봐요. 정우는 괴로워했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힘든 거죠. 차라리 헤어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리쳤죠?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 당신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정우를 안았어요. 꼭 안았죠. 울었어요. 정우도 저를 안았어요. 함께 울었죠. 며칠 후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이 전화하셨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정우와 함께 갔어요.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상했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시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정우야, 지은 씨,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 너희 결혼에 대해서. 정우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장애가 있는데 숨기고 결혼한 건 문제가 있어. 지은 씨가 몰랐잖아. 이건 사기야. 저는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봤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후회할 거야.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혼이요. 왜요?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아버님은 단호했어요. 장애인이랑 평생 사는 게 쉽지 않아. 지금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아. 정우는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사랑해요. 친척 한 분이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지. 현실을 봐야지. 지은 씨 인생도 생각해야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섰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정우랑 함께하는 게 제 선택이에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놀랐어요. 저를 봤죠.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나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집을 나왔죠. 문을 쾅 닫았어요. 차에 탔어요. 정우가 운전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괜찮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제 가족 때문에.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요. 정우는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어요. 정우가 결정했죠. 더 이상 부모님 도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독립하겠다고 했죠. 작은 집을 얻었어요. 월세였죠.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넓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었죠.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끝났죠. 저는 집을 꾸몄어요. 커튼을 달았어요. 가구를 배치했죠. 작은 식탁을 놓았어요. 정우는 도와줬어요. 함께 웃으며 일했죠.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집이었죠. 정우는 재활 치료를 다시 시작했어요. 중단했던 물리치료를 재개했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어요. 저는 함께 갔죠. 정우를 응원했어요. 치료실에서 정우는 힘들어했어요. 땀을 흘렸죠. 운동기구를 사용했어요. 다리 근육을 키웠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책을 읽었어요. 치료가 끝나면 함께 집으로 갔죠. 저는 정우를 위해 건강식을 만들었어요. 영양을 챙겼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채소도 많이 넣었죠. 정우는 잘 먹었어요. 살이 조금 올랐죠.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기뻤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왔죠. 비에 젖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정우가 거실에 있었죠. 바퀴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우는 바퀴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평소에는 걸어 다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바퀴의자에 앉아 있어요? 정우는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오늘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셨어요. 가끔은 바퀴의자를 사용하라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저는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정우 앞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당신 덕분에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지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았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정우는 저를 끌어당겼어요. 안았죠. 그날 정우는 처음으로 제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사랑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꼈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불행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몇 달이 지났어요. 정우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죠. 조금씩 나아졌어요.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죠.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었죠. 천천히지만 올랐어요. 저는 항상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아줬죠. 넘어지지 않게 잡아줬어요. 정우는 감사해 했어요. 매일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행복했어요.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죠. 어느 날 정우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았다고 했죠. 더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목발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우는 웃었죠.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당신이랑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같이 걸어요. 주말마다 저희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정우는 목발을 짚고 걸었죠.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함께 걸었죠.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우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저희는 행복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1년이 지났어요. 빠르게 지나갔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일이 더 많았어요. 정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았죠.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조금씩 걸었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많이 호전되셨네요.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예요. 부인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가 노력한 거예요.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우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죠. 목발 없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죠. 저는 지켜봤어요. 가슴이 뛰었죠. 감동했어요. 정우는 제게로 걸어왔어요. 저를 향해 걸어왔죠. 미소 지으며 걸어왔어요. 저는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정우는 제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죠.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야 진짜 신혼 첫날 밤 같네요. 저는 정우를 안았어요. 꼭 안았죠. 정우도 저를 안았어요. 힘주어 안았죠.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우는 잠옷을 벗었어요. 수줍게 벗었죠. 몸에는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길고 선명한 흉터였죠.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졌어요. 정우는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보기 흉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가갔죠.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싸워서 이긴 흔적이에요. 용기의 증거예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를 안았죠.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정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잡고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정우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평생. 정우는 저를 봤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로 신혼 첫날 밤 같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죠.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이 전화하셨죠.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시댁을 방문했죠. 긴장했어요. 1년 만이었죠. 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우셨어요. 정우를 안으셨죠. 미안하다. 그때 그런 말에서 정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시아버님도 다가오셨어요. 정우를 봤죠. 많이 좋아졌구나. 잘했다. 저도 사과할게. 그때 너무 심했어.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식구들이 모였어요. 함께 식사했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화해했죠. 가족이 됐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우도 행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모든 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우는 제 손을 잡았죠.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죠. 저희 둘의 보금자리였어요. 정우는 거실을 걸었어요. 안정적으로 걸었죠.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지켜봤어요. 미소 지으며 봤죠. 정우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별이 보였어요. 하늘에 가득했죠. 정우는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요.
저는 다가갔어요. 정우 옆에 섰죠. 함께 밤하늘을 봤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행복해요.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죠. 정우는 저를 안았어요. 바람이 불었죠. 커튼이 흔들렸어요. 별이 반짝였죠. 저희는 함께 서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서 있었죠.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죠. 상처를 함께 치유한 사랑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사람은 누구나 결함을 가지고 살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 결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서로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죠. 정우는 몸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처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증거였으니까요. 용기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판단해요. 동정하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둘이 행복한가예요. 서로를 사랑하는가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